안녕하세요, 라리엔즈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예쁜 털실로 뭔가를 만들어 보려고 가지고 왔어요. 요즘에 코바늘하고 대바늘 같이 병행을 하다 보니까 손에 약간 무리가 와서 이렇게 조금 편물이 탄탄한 아이들보다는 예쁘고 가볍고 실용적인 그런 디자인을 만들어 보려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이렇게 소프트한 실로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예쁜 도넛 형태의 메리노 코튼이에요. 이 코튼 실은 면 70% 그리고 울 30%가 함유되어 있는 실이고 안쪽으로 화이트 컬러가 되어 있고 바깥쪽은 기모처럼 감싸져 있는 부분이 컬러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 그런 실입니다. 이렇게 한쪽에 보시면 이렇게 바깥쪽에 쌓여있는 기모가 저는 오늘 브라운 컬러를 가지고 왔는데요. 다른 컬러의 실들은 이렇게 연그레이 컬러도 있고 여기 보시면 살짝 바깥에 기모 부분이 보이시죠? 이렇게 연그레이 컬러도 있고 제가 좋아하는 청키한 컬러 이렇게 청록색으로도 이렇게 독특한 컬러의 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선 테스트로 헤링본을 떠봤는데요. 이런 헤링본 무늬를 표면 작업을 꼭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독특한 실로 만들면 헤링본이 왠지 더 예쁠 것 같아서 브라운 컬러를 선택했습니다. 이 정도 테스트를 해보았는데요. 이렇게 헤링본으로 후드를 만들어 볼까 해요. 완성해보니까 전체적으로 꽉 차게 4볼, 한 볼에 50g 정도 되어 있는데 이 꽉 차게 4볼 200g을 사용을 했고요. 손땀에 따라서는 이제 제 사이즈로 그대로 만드실 경우에 5볼 정도 넉넉하게 준비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울이 섞여 있어서 면 100% 실들보다는 그래도 면 100% 실들보다는 길이가 조금 더 길게 나온 듯해요. 그래서 이 컬러로 브라운 컬러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대략의 디자인을 살짝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림을 되게 못 그리는데 간략한 전개도를 그려보자면 이렇게 처음 부분에 이렇게 길게 해서 긴 직사각형 형태의 후드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머리 윗부분에서 연결을 해서 이렇게 헤링본 무늬가 쭉 들어가는 그런 무늬가 들어갈 거고요. 뒷부분이 접혀지는 부분이고 윗부분에서 연결을 따로 해줄 거예요. 이렇게 머리 윗부분에 연결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인 제가 만드는 가로의 길이가 35cm 정도 넉넉하게 길이를 만들 거고요. 그리고 아랫부분은 대바늘의 고무단처럼 약간의 텐션을 주면서 고무단처럼 이렇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할 수 있는 목부분도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해서 목 부분은 이렇게 워머 스타일로 만들어 볼 예정이에요. 완성하고 나니까 워머보다는 약간의 카라 정도로 살짝 예쁘게 벌어지는 그런 워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그림이 조금 그런데 이런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머리 부분을 파트 1으로 하고 이렇게 목 아래 부분을 파트 2로 나누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바늘은 2개 준비해 주시면 좋은데 없으신 분들은 6호만 준비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 7호나 8호 있으신 분들은 사슬코를 잡을 때 넉넉하게 이렇게 만들고 나면 편머리 시작 부분이 항상 작게 보이더라고요. 이 부분을 조금 넉넉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7호나 8호 있으신 분들 가지고 와서 사슬코 부분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아랫부분에 한 10cm 정도 조금 여유분을 두고 10cm 이상 끝부분을 남겨두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10cm 이상 남겨두고 시작을 해볼게요. 그리고 코바늘 7호로 사슬 부분만 떠줄게요. 이 코바늘 정확히 이렇게 손땀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만들고 나니까 이 부분이 35cm 정도 되더라고요. 이 가로 부분을 35cm 사슬 약 55코로 만들어 주었어요. 그래서 뭐 2코 1세트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이 정수리 위에서부터 이제 턱 끝에 있는 부분까지 만들어 줄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후드를 딱 달라붙게 만드는 게 아니라 사슬 55코 그리고 만들었을 때 길이로 재보면 35cm 정도에서 40cm 정도의 사슬을 만들어 주세요. 영상에서는 36cm로 나오는데 이 베이스 단 말고 이 다음에 헤링본을 만들고 나니까 1cm 정도 조금 줄더라고요. 그러니까 1cm 정도의 여유를 두시고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사슬이 다 완성이 되었으면 다시 원래 호수인 6호로 바꾸어 줄게요. 그리고 사슬의 등 부분에서 짧은뜨기 한 코를 해줍니다. 이렇게 살짝 돌려보면 바로 아래 말고 이 옆에 부분 두 번째 사슬 등에 여기 사슬 등에 쪼르르 대바늘 안뜨기 무늬처럼 보이죠? 이 부분에 이제 짧은뜨기 한 코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지나치고 두 번째부터 이 부분에 조금 여유롭게 실을 떠주시면 좋아요. 다시 해볼게요. 이 부분에 두 번째 부분에 실을 여유롭게 가지고 올게요. 조금 길게 실을 가지고 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의 짧은뜨기예요. 그런데 이 짧은뜨기 된 아랫부분의 왼쪽 사슬에 코바늘을 한번 넣어줄게요. 왼쪽에 코바늘을 넣어서 통과를 시켜주고 이 다음 사슬 등 부분에 코바늘을 넣어서 실을 가지고 올게요. 이렇게 실을 가지고 오면 코바늘에 총 3개의 실이 걸려 있을 거예요. 이 실들을 짧은뜨기처럼 한 번에 빼줄게요. 코바늘에 3개의 고리가 균일하게 되어 있도록 높이를 맞추어 주시고, 그러니까 왼쪽에 실이 가장 길게 표현이 될 거예요. 그 상태로 짧은뜨기처럼 한 번에 실을 제거해 줍니다. 이제 다음 코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제거된 실의 아래쪽에 보시면 아래쪽에 세 번째 코, 맨 왼쪽 코예요. 이 부분에 다시 통과를 시켜주고 다음 사슬 등 부분에 실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텐션 조절을 살짝 해주세요. 높낮이 조절을 해주신 다음에 다시 짧은뜨기처럼 통과. 왼쪽 마지막 코에 코바늘을 가서 마지막 코에 다시 한번 통과. 이런 식으로 기본의 짧은뜨기에서 중간 과정, 그러니까 아래쪽에 맨 왼쪽 코, 그 부분에 실을 한 번 더 걸쳐주는 게 헤링본 스티치예요. 그래서 왼쪽 마지막 코에 실을 넣어서 코바늘을 넣어서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처럼 가지고 온 다음에 코바늘에 3개의 코가 걸리면 한꺼번에 빼줍니다. 이렇게 짧은뜨기처럼 계속해서 반복을 해주면서 이 동일한 높이가 되도록 약간의 텐션 조절을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헤링본 스티치 정면에서는 앞면에서 떠주시고 뒷면은 뒤로 돌려서 이제 앞쪽에 무늬가 나오도록 만들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약간의 사선의 무늬가 완성이 되는데요. 이 사선 무늬를 그대로 계속해서 반복을 해줄게요.
이 첫 번째 계속 뜨고 있는 단은 예쁘게 보이진 않아요. 왜냐면 두 번째 단에서 약간 이렇게 머리를 끌어올리듯이 고정을 시켜주면 더 예쁜 무늬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에서 너무 예쁘지 않다고 조금 좌절하지 마시고 이렇게 계속해서 완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헤링본 스티치가 예쁘게 되는 방법은 이 마지막 코에서 높이를 조금 더 길게 빼주시는 게 굉장히 예쁘게 나와요. 이렇게 손목을 살짝 이렇게 꺾어가지고 만들어주시면 예쁘게 나옵니다. 계속해서 헤링본 스티치의 앞면 반복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높이 조절을 계속 해주시면서 비슷하게 지금까지 해왔던 방향 그대로 조금씩 이렇게 느슨하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 헤링본 무늬가 지금 약 70cm 정도 반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단은 이제 앞면, 두 번째 단은 뒷면, 이런 식으로 편물이 양쪽으로 나오도록 만들어 주세요. 맨 왼쪽 코를 계속해서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조금 영상이 빠르시면 영상 여기 옆에 보시면은 더보기란에서 속도 조절하실 수 있으니까 천천히 돌려보면서 완성해 주시면 돼요. 자, 계속해서 반복을 해주도록 할게요. 마지막 코까지 이렇게 세 코가 되게 만든 다음에 저는 마지막 코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작됐던 이 코는 저는 매듭코가 좀 싫은 편이라서 매듭코를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마지막 코를 완성을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완성이 되었어요. 이 헤링본 무늬가 앞면이 완성이 되었고 이제 살짝 이 부분은 뒷면입니다. 뒤로 돌려가지고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다시 시작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 마지막 코를 떠주었던 고리, 여기 헤링본 무늬가 쭉 보이고 마지막 코를 떠주었던 고리를 이렇게 뒤쪽으로 돌려줄게요. 돌려준 다음에 사슬 한 코를 해주세요. 사슬 한 코를 해준 다음에 이번에는 보통은 앞쪽에서 뒤쪽으로 찔러서 편물을 만들어 주잖아요. 그런데 이 두 번째 단은 뒤쪽에서 찔러서 이렇게 앞쪽에서 찌르는 게 아닌 뒤쪽에서 거꾸로 찔러 줄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코바늘을 잘 유의해서 보시고 뒤에서 앞으로 찔러 줍니다. 그리고 왼쪽 손에 있는 실을 한번 감아 줄게요. 뒤에서 앞으로 찔러서 실을 감아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대로 짧은뜨기처럼 떠주세요. 여유있게 제가 이렇게 아까 첫 코는 항상 모든 코가 조금 여유롭게 느슨하게 떠주시면 돼요. 정면인 앞쪽에서 봤을 때 이렇게 줄이 하나가 또 가 있을 거예요. 이 줄 부분에 또 계속 진행을 해줄 건데요. 이 줄 부분에 똑같이 짧은뜨기처럼 해주는데 이 고리에 여기 마지막 부분에 세로줄이 보일 거예요. 이 세로줄을 통과를 뒤쪽에서 시켜줄게요. 앞쪽에서 하실 때는 이 두 개의 코 중에 위쪽 부분의 코에 이렇게 넣어주신 다음에 뒤쪽에서 뭐 넣기 좀 힘드신 분은 이렇게 뒤에서 그냥 넣어줘도 되는데 좀 헷갈리시는 분들은 앞쪽에 위쪽 코에다가 넣은 다음에 왼쪽 코를 아래로 내려주세요. 왼쪽 실을 아래로 내려서 통과를 시켜서 뒤쪽으로 코바늘을 보내줍니다. 코바늘이 그대로 뒤에서 다음 코를 떠주세요. 실을 한번 감아준 다음에 그대로 당겨옵니다. 그리고 높이를 쭉쭉쭉쭉 맞춰주세요. 이렇게 되면 이 앞면에서 봤을 때 헤링본 무늬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 코바늘의 실을 감아서 한 번에 빼줄게요. 다시 이 마지막 코를 코바늘에 걸어주신 다음에 다시 밑에 부분에서 짧은뜨기로 여기까지는 아직 코바늘이 두 개가 걸려있고 밑에 부분에서 그대로 실을 당겨갑니다. 그리고 짧은뜨기. 뒤쪽에서 짧은뜨기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대로 반복을 해줄게요. 이 마지막 코를 찔러 넣는 부분이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제거가 되면 여기 뒤에서 보면 이 정면이죠. 이쪽이 정면 부분인데 정면에서 이렇게 보면은 줄이 쭉쭉쭉 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대로 이 마지막 코의 뒤쪽에서 코바늘을 찔러 넣어주시고 그대로 아래쪽의 사슬 부분에 한 번 더 찔러서 실을 가지고 와서 짧은뜨기처럼 마감을 해주세요.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을 해주세요. 높이가 골고루 되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어느 코에 넣었는지 조금 처음에는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하다 보면 이렇게 아랫부분에 맨 끝부분 아까 시작할 때 왼쪽 코에 항상 코바늘 하나씩 더 넣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라서 지나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홀수단은 정면에서 헤링본을 해주시고 짝수단은 뒷면에서 앞면 쪽에 헤링본 무늬가 나오도록 만들어주세요. 살짝살짝 위에서 아래로 돌려보면서 높이랑 무늬가 맞는지 확인을 해주시면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코에서 찔러 넣어주시고 그리고 그대로 뒤쪽에서 앞쪽으로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이런 방식으로 전체 두 번째 단을 완성을 해주세요. 이렇게 되면 짝수단, 호수단을 이제 전체적으로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코까지 왔는데요. 마지막 코는 이 헤딩본의 옆부분에 그대로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벌써 완성이 되었어요. 앞면으로 돌려보면 이렇게 이 청어의 뼈 가시, 그러니까 생선 가시 모양으로 이렇게 무늬가 완성이 되죠. 다시 첫 번째 단을 R1, 첫 번째 단을 완성을 해줄 건데요. 첫 번째 단처럼 세 번째 단을 반복을 해줄게요. 첫 코는 사슬 한 코를 해주시고 여기 아랫부분에 여기 보시면 실이 지나간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실을 첫 번째 부분에 짧은뜨기를 해줍니다. 여유롭게 높이 맞춰주세요. 그리고 이 짧은뜨기 된 이 세로 부분에 코바늘을 넣고 그리고 다음 사슬에도 그대로 통과시켜서 뒤에서 보면은 이렇게 히든 루프라고 해서 아래쪽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에 넣지 마시고 히든 루프와 위에 있는 사슬코 사이에 코바늘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히든 루프와 원래 있는 맨 윗부분의 한 겹만 떠주시면 돼요. 그대로 이제 첫 번째 단처럼 맨 왼쪽에 실을 한번 코바늘에 더 걸어서 다음 코에 통과시켜 줍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헤링본의 정면 무늬를 완성을 해주고 올게요. 이렇게 짝수단, 홀수단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단과 두 번째 단을 전체적으로 계속 반복을 해주세요. 계속 반복을 해주시면 이제 어느 정도 높이가 완성이 될 겁니다. 중간에 이 실의 경우에는 기모가 있어서 아마 풀 때는 조금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테스트용 실로 한번 헤링본 무늬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신 다음에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해요.
계속해서 이렇게 헤링본 무늬를 반복해 줄게요. 이 무늬를 제가 여기까지 만드는데 좀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뿅 하고 보여드리지만 실제적인 촬영 기간은 꽤나 오래 걸렸다는 거. 네, 이렇게 카메라를 살짝 조절을 해볼게요. 좀 어지러운데 네. 이렇게 헤링본 무늬가 반복이 되었죠. 이게 반 정도 완성된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원래 2개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냥 직사각형으로 그대로 연결을 해서 머리 윗부분에서만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만들고 나니까 이쪽 부분이 35cm, 아까 처음에는 사슬 부분은 36cm였는데 지금 35cm로 이렇게 2단씩 반복을 해서 헤링본 무늬가 완성이 되었어요. 계속해서 반복을 해줄게요. 계속해서 이 헤링본 무늬가 이렇게 지금 35cm의 가로죠. 중간에 텐션 조절을 제가 못해가지고 약간 찌그러져 보이기도 하는데 똑같이 이렇게 직사각형, 정사각형 무늬가 2개 되도록 직사각형을 만들어 줄게요. 이 헤링본 무늬를 전체적으로 반복을 계속 해주세요. 또 시간이 흘러서 벌써 이렇게 해서 헤링본 무늬를 원하는 길이만큼 해주고 왔어요. 그래서 앞에 정면에서부터 머리를 뒤쪽으로 둘러서 삥 둘러서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완성을 해주고 왔습니다. 이렇게 위에 쪽은 마커링을 제가 표시를 해두었어요. 이날 촬영하는데 날씨가 안 좋고 오디오가 좀 날아가 버려서 제가 녹음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치수를 다시 재볼까요? 이렇게 완성하고 나니까 여기는 머리를 제가 묶고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아까처럼 지금 3번째 촬영을 했는데 3번째로 치수를 쟀는데 여기 35cm에서 36cm 정도 나오는 가로의 사이즈고 여기는 세로 부분은 이렇게 여기 시작된 부분이에요. 여기 꼬다리 부분 실이 있고 여기 보면 제가 마커링으로 윗부분을 연결을 해주려고 마커링으로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윗부분을 우선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시작된 부분이 아래쪽으로 가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앞이에요. 그래서 가로로 쭉 연결되었던 이 부분이 앞부분이고 이제 얼굴 부분으로 이렇게 후드가 완성이 될 겁니다. 이게 후드의 얼굴 부분이고 완성을 하고 보니까 이 부분이 꽤나 되게 예쁘게 살짝 늘어지더라고요. 늘어져서 굉장히 예뻐요. 그리고 똥머리를 하고도 살아남을 수 있는 빅 후드입니다. 정말 큰 사이즈의 후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이즈만큼 아이들 거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가로 세로 길이가 좀 달라질 거예요. 지금 반 접어서 사이즈를 한번 재볼게요. 반 접어서 사이즈를 쟀을 때 30.5cm 30.5cm가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인 길이로 60cm 정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마커링 표시가 되어 있고 이 헤링본 무늬는 여러분들이 아래쪽이 좋으면 더 아래쪽으로 해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 시작된 부분의 실을 아래쪽으로 해서 윗부분을 연결을 해주도록 할게요. 일단 전체적으로 약간 단을 정리하는 느낌을 한 번씩 주고 싶어서 이 윗부분에 한 코에 하나마다 이렇게 헤링본이 좀 예쁘게 들어간 부분이 있고 예쁘게 좀 마감이 안 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단 정리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짧은뜨기를 한 코씩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헤링본 무늬가 이렇게 마주 보잖아요. 마주 보는 부분에 이렇게 두 코씩 해서 두 단에 세 코, 이런 식으로 전체 이 옆부분, 연결되는 부분을 쭉 반복을 짧은뜨기를 해줄게요. 위에 부분이 전체적으로 코가 늘어나거나 코가 줄어들지 않도록 그대로 짧은뜨기를 헤링본 무늬 2개당 3코씩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해주었어요. 그리고 이 반으로 접어서 그대로 이 끝부분에서 뒷사슬 부분만 한 코씩 가지고 온 다음에 빼뜨기로 이렇게 통과를 시켜서 윗부분을 예쁘게 마감을 해주었습니다. 위에서 보면 사슬 무늬가 이렇게 쪼르르륵 나오도록 반복을 해주세요. 오른쪽의 뒷사슬, 왼쪽의 뒷사슬 이렇게 한 코씩을 이렇게 모티브 연결하듯이 그대로 아래쪽에 실을 빼뜨기로 가지고 옵니다. 오른쪽 왼쪽에 실을 가지고 오고 또 오른쪽 왼쪽에 실을 가지고 오고
오른쪽 왼쪽에 실을 가지고 오고 또 오른쪽 왼쪽에 실을 가지고 오고 위에서 보면 이렇게 사슬무늬가 쪼르륵 하고 만들어졌어요. 자, 이 끝부분까지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었으면 실을 끊어서 안쪽으로 정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후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죠? 이 아랫부분에 계속해서 오른쪽, 왼쪽 빼뜨기, 지금 영상으로는 위쪽, 아래쪽, 그리고 뒷사슬에 빼뜨기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을 해주시면 돼요. 잘 보시면 위에서 보면 이렇게 연결된 부분이 사슬 모양처럼 쭉 연결이 됩니다. 이 부분 조금 빠르게 돌려볼게요. 계속해서 이렇게 윗부분의 뒷사슬, 아랫부분의 뒷사슬만 이용해서 빼뜨기를 해줍니다. 반복되는 부분들은 빠르게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후드 부분이 이제 끝부분까지 완성이 되었는데요. 이 마지막 부분은 양쪽 코에서 아마 중간에 저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 하나의 코가 빌 거예요. 이 빈 부분을 제외하고 이렇게 쭉 연결된 부분이 보이시죠? 이렇게 굉장히 이 빼뜨기 된 부분이 사슬뜨기의 모양처럼 예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을 끊어주신 다음에 이 끝에 부분 공간 있는 안쪽으로 들어가서 실을 안쪽으로 잡아당겨 주세요. 그리고 이 부분에 실을 안쪽으로 잡아당긴 후에 안쪽에서 실 마감을 따로 해주시면 됩니다. 안쪽에서 이렇게 코바늘을 넣어서 실을 잡아당긴 후에 실 마감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완성이 되었으면 여기 짧은뜨기로 연결된 부분, 이런 부분들에 살짝 실을 숨겨주면서 이렇게 안쪽에서 마감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마감이 되었으면 뿅 하고 봤을 때 이렇게 세모 모양의 후드가 완성이 되었어요. 이렇게 해서 후드 부분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고무단 부분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 후드의 아랫부분을 완성을 해볼게요. 고무단처럼 약간 신축성 있는 부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턱 아래 부분을 연결을 해주고 그 밑에 부분은 이제 그냥 일반의 고무단으로 완성을 해서 약간 앞이 벌어진 카라처럼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앙 부분에 이제 거꾸로 해서 편물을 거꾸로 돌렸어요. 아래 방향을 떠야 되기 때문에 아래쪽의 방향을 돌려주시고, 그리고 이 중앙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제 시작할 때 옆부분에 같이 원형으로 연결을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중앙 부분이 연결이 되었죠. 이 상태에서 이제 머리 위쪽 부분하고 비슷하게 한 코에 한 개씩만 이용해서 한 단에 전체적으로 헤링본 무늬가 옆으로 돌아가 있잖아요. 이 옆부분에 짧은뜨기 한 코씩을 반복을 해주세요. 이 짧은뜨기 한 코씩을 전체적으로 반복해서 해주시면 코가 줄어들지 않도록 코느림과 코 줄임에 유의를 해서 너무 울지 않도록 이렇게 계속해서 만들어줍니다. 전체로 원형을 둘러서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짧은뜨기를 각 단마다 옆부분에 하나씩 해주시면 됩니다. 한 코에 한 단에 한 코씩을 옆으로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고 단 정리를 쭉 해줄게요. 조금 넉넉하게 앞쪽에서도 연결이 되도록 전체의 원형을 반복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벌써 한 단이 완성이 되었어요. 이제 이 부분부터 고무단을 만들어 줄게요. 이 고무단은 목 부분에 조금 약간 워머처럼 따뜻해 보이기도 하고 해서 이 부분은 저는 한 15cm 정도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은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길게 만드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무단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모자가 약간 처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완성되고 나서 보니까 조금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길게 하실 분들은 길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밑으로 많이 처지더라고요. 그래서 후드를 쓰고 남은 부분이 목 둘레에 여유롭게 되기 때문에 저는 20코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조금 더 길게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그대로 사슬을 20개를 만들어주세요. 사슬 20코를 만들어주고 그대로 여기 보시면 이제 긴뜨기를 해줄 건데요. 사슬 2코를 더 해주세요. 그리고 코바늘에 실을 한번 감은 다음에 2코 앞으로 가서 세 번째 코에 긴뜨기를 해줍니다. 계속해서 긴뜨기를 20코가 나오도록 완성을 해주세요. 사슬의 등 부분에 넣어서 이렇게 긴뜨기를 완성을 해줍니다.
이렇게 끝부분까지 스모커가 완성이 되었어요. 여기서 코가 늘어나거나 줄어들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면에서 스모커가 맞는지 꼭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긴뜨기이기 때문에 첫 번째 여기 시작된 부분, 사슬이 나온 부분이고 첫 번째 코와 두 번째 코, 첫 번째 코는 건너뛰어주세요. 두 번째 코에 빼뜨기를 해줍니다. 두 번째 코에 빼뜨기가 되었으면 다시 또 빼뜨기를 한 번씩 더 해줄게요. 두 번째 빼뜨기를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빼뜨기를 해주고 뒷면에서 다시 고무단을 그대로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뒷면에 보시면 여기 빼뜨기 된 아랫부분은 바로 이 부분은 건너뛰어 주세요. 옆부분에 빼뜨기 된 코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건너뛰어 주고 보시면 제가 살짝 표시를 해볼게요. 여기 왼손으로 짚고 있는 이 부분은 빼뜨기가 들어갔던 부분이기 때문에 한 코를 건너뛰어 줍니다. 그리고 이 한 코를 건너뛰었으니까 뒷부분에서는 총 19코의 긴뜨기를 해주세요. 건너뛴 부분에 이 다음 코부터 다시 긴뜨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긴뜨기가 완성이 되었으면 이 마지막 코 전체적으로 19코를 해주시고 마지막 코는 이 옆부분에서 예쁘게 마감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쭉쭉쭉쭉 옆에 부분이 완성이 되었어요. 앞면으로 돌아와서 실을 이렇게 앞에서 걸리지 않게 뒤쪽으로 보내줄게요. 그리고 이 보내준 상태에서 그대로 기둥코를 사슬 2코로 기둥코를 만들어줍니다. 사슬 2코로 기둥코를 만들었으면 이제 여기 앞면에서부터는 전체적으로 이 사슬의 뒷부분만 사용을 해줄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넣는 게 아니라 앞쪽 빼고 뒤쪽 루프만을 뒤쪽 사슬에만 이제 기둥코 포함 총 20코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첫 번째 코는 기둥코의 아랫단으로 이 옆에 단부터 시작을 해줄게요. 보시면 여기 뒷사슬만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긴뜨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4코가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앞쪽에 보면 앞쪽 무늬가 이렇게 사슬이 앞면에서 보이는 그런 독특한 무늬가 나와요.
총 20개의 사슬이 나오도록 만들어주세요. 20번째 코는 항상 좀 숨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찾아서 보시면서 20코를 만들어주세요. 앞쪽에 이렇게 가로줄이 쭉 가있는 사슬 모양처럼 가로 부분에 독특한 무늬가 나오죠? 이 부분까지 20코를 만들어주시고 이 부분 말고 그 위에 코에 빼뜨기로 연결을 해주고 다시 빼뜨기를 2번 더 차례로 해줍니다. 빼뜨기가 총 3번이 되었어요. 다시 뒤쪽으로 쭉쭉 돌린 다음에 이렇게 돌리고 이 아랫부분 한 코는 건너뛰어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코는 건너뛰어주고 나머지 부분 뒤에서는 총 19코의 긴뜨기를 그대로 똑같이 해주세요. 이렇게 19코가 되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반복을 해줄 건데요. 단 2개를 보시면 2번째 단과 3번째 단을 전체적으로 반복을 해주고 올게요. 앞쪽에서는 뒷사슬만 이용해서 총 20코가 되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되면 약간의 신축성이 있는 고무단처럼 보이는 그런 무늬가 완성이 됩니다. 앞뒤 부분을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을 해줄게요.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이렇게 끝부분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마지막 부분까지 이렇게 완성을 해서 여기를 연결해 주니까 이게 완성해서 원래는 연결을 해줄 생각이었는데 이 앞부분이 연결을 해주니까 굉장히 좀 목 부분이 답답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카라처럼 그대로 오픈형으로 만들어주고 이 부분에 맨 이 위쪽에 후드랑 워머가 연결되는 부분에 이렇게 나무 단추 같은 거 달아주면 되게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예쁘게 커플템으로 사용하셔도 아이들하고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실은 그대로 남겨두고 이 부분은 열어둔 상태에서 마지막 실을 숨겨주면서 마무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완성하는데 진짜 1달 반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다른 아이들하고 같이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실제적으로 이 패턴 그대로 반복되는 거라서 그다지 어렵지 않게 만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봄에 코트랑도 같이 입으시다가 좀 날 따뜻해지면 가방에 쓱 넣어서 가지고 다니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처럼 후드 쓰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고 이렇게 바람 맞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께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아이템이에요. 자, 이렇게 빅후드 워머가 완성이 되었어요. 저는 끈 같은 거 달지 않고 만들어 주었는데요. 이렇게 사용하면 이렇게 살짝 윗부분이 되게 사이즈가 넉넉하기 때문에 이렇게 목 부분이 살짝 이렇게 내려오면서 되게 자연스러운 핏이 나와요. 그래서 목 뒤로 넘겼을 때도 되게 불편하지 않고 다시 썼을 때도 불편하지 않은 그런 모양의 워머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또 이렇게 예쁜 아이들 만들어 보았는데요.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꽤나 긴 영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